교도소 일기 36번째. 사람은 살아있는데도 죽은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상태로 2년하고도 9개월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는 교도소입니다. 시간은 흐르는데 생각은 멈춰야만 하루가 편해지는 곳. TV에서 보던 곳과는 전혀 다른 현실입니다. 이곳 교도소로 이송된 지 오늘로 2년하고도 9개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은 분명 흘렀는데 이상하게도 저는 아직 이곳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한 채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생각이 적을수록 지내기가 편해집니다. 아무것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상태. 그게 이곳에서 살아가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TV 속에서 보던 교도소의 모습과 현실은 꽤 다릅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일상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일반적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공간입니다. 세상과는 분명히 단절되어 있고 살아는 있지만 어딘가 준사망에 가까운 상태로 시간을 보냅니다. 예전에 그까짓 거 학교 다녀오지 뭐라며 교도소를 가볍게 말하던 조폭 지망생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현실이 얼마나 엉망이기에 이곳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곳은 절대 그까짓 거가 아닙니다. 사회에서 배척되고 격리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형벌인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법이 어디까지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벌에만 집중하고 회복을 완전히 배제한 판결이 과연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을까요? 살인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고 긴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게 된 그 사람이 출소한 뒤에도 그 기억 하나만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곳 안에서도 복수를 다짐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극단적인 환경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나면 인생에 남는 것이 그 기억뿐일 수도 있습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 그게 가장 무서운 존재라는 말을 이곳에 와서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 과거에는 처벌이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제가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이곳에 와서 겪어보니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징역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걸까? 사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처벌.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이후 교도소가 이렇게까지 과밀해진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법은 고무줄처럼 늘어나 버렸고 교도소는 범죄자를 멈추는 곳이 아니라 어쩌면 범죄자를 만들어내는 곳이 되어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교화의 대상과 교화의 방식이 어딘가 어긋나 있는 느낌. 오늘도 이곳에서는 하루가 조용히 지나갑니다. 시간은 흐르는데 생각은 여전히 제자리인 채로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